푹 자고 일어나 방을 나섰다. 미처 어제 보지 못한 호텔 풍경도 봤다. 리셉션이 아직 열지 않아 열쇠를 투입구 구멍에 밀어 넣었다. 버스 시간에 맞춰 나왔지만 버스가 아직 안 왔다. 어제 내린 정류장이다. 아, 지금 하이디는 스톡홀름 시내로 가려 하는 것이다. 조금 늦게 온 버스를 탔다. 이른 아침이라 버스에 우리만 탔다. 버스에서 내려 지하철로 가고 있다. 작은 지하철 역사다. QR코드를 찍고 들어간다. 출발을 기다리는 지하철에 탑승한다. 하이디가 본격적인 여행에 설레한다. 지하철이 열심히 달려간다. 역시 이른 시간이라 사람이 적다. 어느덧 목적지에 도착했다. 깊은 지하철역에서 올라오니 바로 앞에 유럽한 건물이 있다. 조금 더 걸어서 트램을 타고 이동했다. 그리고 진짜로 첫 목적지에 도착했다. 여기서 잠깐 참고삼아 설명하자면 이동을 위해 구글 지도를 이용하면 편하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여행 전 사전 작업이 필요하다. 먼저 구글 지도를 연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저장됨을 클릭한다. 다음은 가장 오른쪽의 지도를 클릭한다. 이제 내 지도 열기를 누른다. 그럼 이렇게 생긴 창이 새로 열릴 것이다. 왼쪽에 빨간 새 지도 만들기를 클릭한다. 팝업 창이 뜰 텐데 파란색 글자인 크리에이트를 클릭한다. 그러면 화면과 같이 또 다른 새로운 창이 뜬다. 여기서 왼쪽 상단에 제목 없는 지도를 클릭하면 이렇게 지도 제목을 변경할 수 있고 설명도 넣을 수 있다. 제목 바로 아래에 있는 레이어도 마찬가지이다. 클릭을 통해 레이어 이름을 바꿀 수 있다. 이름을 모두 바꿨으면 검색창에 가고자 하는 곳을 입력하고 옆에 돋보기 버튼을 클릭한다. 그럼 가고자 하는 곳이 지도에 나타난다. 네모 상자 안에 지도의 추가 글자를 클릭한다. 왼쪽 레이어에 검색한 장소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스타일을 바꾸거나 색상을 바꿔 표시할 수 있다. 검색 장소도 내가 알아보기 쉽게 수정이 가능하다. 이제 폰에서 구글 지도 앱을 통해 활용하면 된다. 내가 표시한 장소를 클릭하면 경로 버튼이 생기고 이것을 클릭하면 이동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열되니 이를 활용하면 편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다. 다시 여행으로 돌아와서 스톡홀름 1일차 여행은 유르고된 지역이다. 박물관이 몰려있는 곳이다. 그 중에서도 처음 방문할 곳은 유니바켄이다. 가는 길에는 이렇게 다른 박물관도 보인다. 이정표도 잘 되어 있어 목적지로 가기가 쉽다. 조금 걸으니 금방 도착했다. 도착하자마자 우리를 반겨주는 동상이 있다. 바로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이다. 맞다. 모두가 알고 있는 말괄량이 삐삐의 저자이다. 삐삐는 그의 데뷔작이다. 그리고 그 옆으로는 우스꽝스러운 입간판이 있다. 대체 유니바켄이 어떤 곳이길래 이런 것들이 있을까? 바로 어린이 문학을 주제로 하여 아이들의 상상력을 증진시켜주는 재미난 체험관이다. 지역 주민들은 연관권을 끊어 놀이터처럼 오는 것 같다. 그럼 이제 들어가 보자. 아, 입구 앞에 QR코드 간판이 있다. 이것을 통해 티켓을 사면 더 저렴하다. 입구부터 엄청나게 동화동화하다. 왼쪽으로는 무료 사물함이 있으니 잘 활용하면 된다. 아이들의 동심을 따라 트롤 밑에 함께 줄을 서본다. 역시나 스웨덴은 트롤의 나라다. 입장 통로는 마치 동화 속으로 들어가는 길 같다. 여러 작가들의 책 내용을 기반으로 잘 꾸며놓고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슬프게도 까막눈이라 자세히는 이해 못한다. 그림만으로 열심히 느껴본다. 삐삐도 한 자리 차지하고 있다. 아는 게 나와서 반갑다. 사실 이게 진짜다. 바로 앞에 저 초록문을 통해 들어오면 작은 열차를 탈 수 있다. 일명 스토리 트레인이다.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의 작품 속 캐릭터와 장면을 볼 수 있다. 에밀은 사고뭉치, 지붕이의 칼손, 말괄량이 삐삐, 마디켄, 사자왕 형제 등 다양한 장면을 볼 수 있다. 매우 흥미롭고 실감나는 체험 열차이다. 유니바켄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다. 열차 여행이 끝나고 나면 이런 놀이공간이 나온다. 말괄량이 삐삐의 배경이다. 말도 나온다. 삐삐의 집 내부도 구경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문을 통해 내려가면 여러가지 스케치들을 볼 수 있다. 동화 같은 레스토랑도 나온다.
그리고 나가는 출구 끝까지 아이들을 위한 체험 공간이 계속되고 신난 아이들이 있다. 기념품 가게를 끝으로 출구로 나온다. 외부에도 이렇게 놀이 공간이 있다. 아이들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지극히 주관적으로 유니바켄을 정리하자면 아이들과 함께 방문한다면 아깝지 않을 가격이다. 다음으로 간 곳은 바사박물관이다. 걸어서 3분 거리다. 바사오라는 배를 전시한 곳이고 입장료는 약 29,000원이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엄청난 크기의 범선이 있다. 한국어 안내도 있다. 하지만 라카는 없으니 참고 바란다. 바사오는 1628년 첫 항해에서 침몰한 비운의 군함이다. 높이 52m, 길이 69m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이다. 침몰 후 333년이 지나고 인양되었다. 건조 당시의 모습으로 복원해 놓은 미니어처도 있다. 재밌는 건 배가 불량이라 돌풍에 침몰된 것이다. 건조 당시의 모습도 있고 인양 모습을 담은 공간도 있다. 여러 유물들도 전시되어 있다. 바사오는 아래에서부터 가장 윗부분까지 다양한 위치에서 관람 가능하다. 작게나마 내부 모습을 재현해 놓은 곳도 있다. 가장 위층에는 바사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는 탭이 있다.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하나씩 뜯어보자.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스웨덴 사람들은 바사오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이 있는 것 같다. 아이들과 함께 와서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주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외국인 관광객에도 나쁘지 않은 장소이다. 다만 역시 주관적으로 정리해보면 다소 비싼 입장료가 부담되고 호불호가 갈릴 주제의 관광지인 것 같다. 다음으로는 오늘의 마지막 관광지, 바로 옆에 붙어있는 노르딕 박물관으로 향했다. 도보로 2분 내외로를 걷는 동안 하이디는 우체통도 신기해하고 이제 막 피기 시작하는 꽃들에게 관심을 주었다. 아무튼 그렇게 도착한 노르딕 박물관은 꽤나 웅장했다. 입구로 들어가 매표소에서 티켓을 끊었다. 다행히 이곳에는 락커가 있었다. 무료로 짐을 넣어두었다. 참고로 락커와 화장실이 같이 있다. 가장 처음으로 구스타프 바사가 반겨준다. 그리고 왼쪽에 특별 전시장을 지나 복도 끝 오른쪽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을 둘러보면 된다. 노르딕 박물관은 근세부터 현대까지 스웨덴의 문화, 역사와 관련된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다. 이렇게 자세한 설명도 있다. 다 읽는 사람은 별로 없다. 화면 안에 갇힌 사람이 열심히 설명한다. 북유럽의 최신 트렌드 같다. 터치 스크린을 통해 하나하나 자세히 볼 수도 있다. 유럽 귀족들은 초상화 남기는 걸 참 좋아한다. 일반 서민들이 사용하던 물건들은 아니다. 후세들에게는 귀족 문화만 남는 것일까? 의복 문화도 볼 수 있고 동양과 교류했던 흔적도 있다. 지금도 집에 놔두면 화려한 것들이다. 엄청 섬세하기까지 하다. 19세기로 넘어오니 색감이 화려해진다. 걔한테 뭘 입혀놓은 거지? 카페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공간도 있다. 20세기로 넘어오니 스웨덴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 2층으로 내려왔다. 옷이 잔뜩이다. 특별전 같은데 딱히 볼 건 없다. 1층으로 오니 아이들을 위한 체험 공간이 있다. 세상에 어른은 없다. 그리고 1층에는 북극 문화 공간도 있다. 카누를 타고 탐험하는 모습과 개썰매도 있다. 이렇게 타고 다녔나 보다. 귀여운 퍼핀도 있다. 북극이라면 떠오르는 뻔한 복장도 있다. 반면 추워도 패션을 포기 못한 듯 보이는 복장도 있다. 이렇게 보면 다 본 것이다. 나름 철저히 기획된 박물관이다. 박물관을 나오면서 주관적인 정리를 하자면 전시품에 대해 샅샅이 뜯어보는 것을 좋아한다면 이만한 곳을 찾기 힘들 것이다. 아무튼 여행 첫날에 빡빡한 일정을 마치고 유르고된 지역을 벗어났다. 아름다운 노을이 지고 있다. 트램을 타러 왔다. 이케아의 나라 스웨덴에서 이케아 저녁도 먹었다. 다시 버스를 타고 이동했다. 내려서 또 걸었다. 일정을 마쳤다면서 어디를 가느냐? 바이킹 라인이라는 배를 타러 왔다. 밤새 배를 타고 지역을 이동할 거다.
이동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핀란드의 투르크라는 지역이다. 미리 예약한 표를 키오스크에서 뽑았다. 예약은 다이렉트 페리에서 미리 사놓으면 싸다. 아무튼 표를 찾았으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다릴 필요가 없다. 대부분 단체이다. 오른쪽 길을 통해 게이트를 통과하여 2층으로 올라가서 쾌적하게 기다리면 된다. 기다리다가 탐지견에게 관심도 줘보자. 탑승 시간이 다 되어 배를 타러 간다. 생각했던 것보다 배가 꽤나 크다. 방은 작지만 생각보다 괜찮다. 방에 있는 화장실도 깔끔하다. 배에는 테라스 라운지, 공연장, 레스토랑, 오락실 등 다양한 시설이 있다. 구경하다 보니 배가 스톡홀름을 떠나기 시작한다. 여행 말미에 다시 올 스톡홀름, 일단은 안녕을 고한다. 핀란드에서 맞이할 아침을 기대하며 하루를 마감한다. 그럼 시청에 감사하며 구독에 감동하고 오늘의 설렘이 내일까지. 린더그렌의 흔적, 스웨덴의 첫 표류가 만족스럽다.